먼저 자극적인 어그로성 제목을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제 자랑이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멋있지, 시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었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단순히 좋은 성적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인생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고 뒤늦은 방황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초에 제가 졸업한 학교 졸업전시회에서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15분 동안 했던 이야기를 조금 추려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1학번 박일훈이라고 하고요. 건축에 18년도에 입사를 해서 현재 이제 회사를 다닌 지 1년 반 정도 된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제 준비해온 자료들은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간 지 어차피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제가 아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대형 설계사를 다니고 있지만 대형 설계사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왜 대형 설계사에 왔는가, 그 입장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서 제가 대형 설계사를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가고 나서 뭘 했는지를 좀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4가지 물차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20대에 내가 해야 됐던 3가지 선택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조그마한 선택이 지금은 조그만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확 바꿔놓을 그런 선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제가 이제 입시가 처음으로 끝나고 저는 원래 육사에 가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시기도 하셨고 군인이 되려고 육사를 가려고 했는데 육사는 떨어지고 대학교를 붙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제가 군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대학교는 완전히 별개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 등록도 안 하고 재수를 했어요. 등록이라도 하고 했었어야 됐죠. 근데 그냥 이제 육사 간다는 생각으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대학교에도 붙고 육사에도 붙는 그런 성공적인 재수를 했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꿈은 군인이었지만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그때 싸이월드 시절이었거든요. 싸이월드 이제 그 제 친구들이 올리는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재수학원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나도 대학교 가면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 연세대학교잖아.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저 군인 안 하고 대학교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죠. 너는 군인 한다는 놈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냐,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육사에 들어갑니다. 육사에 1월에 입교를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요. 이제 연대 등록금 내는 마지막 날에 제가 퇴교를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결정하게 되면은 내 결정이 아니고 부모님의 결정을 따른 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연대에 결국 들어와서 여러분들처럼 건축학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기에 이제 마지막 그런 그 선택의 순간에 놓이는데 건축할까 말까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정확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건축학과를 졸업하는 내가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서서 한 질문들과 다르게 더 이상 선택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선택지부터 내가 정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다들 아시는 분이죠? 세 번째 선택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시기 때 딱 하고 싶었던 거는 교수가 돼가지고 건축가로서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문규 교수님 같은 분이 제가 약간 원하는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려고 보니까 교수님이 되려면 뭔가 유학을 갈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연대 설계 교수님들 전부 다 유학 가시죠.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인지 현실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낀 현실은 3학년 겨울방학이랑 4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아뜰리에 인턴을 2달씩 2번 했습니다. 자, 아뜰리에 처음 가면은 인턴이니까 잘 해주세요. 아뜰리에서 하는 일들도 되게 재밌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옆자리에 계신 선배한테 선배 근데 얼마 받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 기준으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받고 다니는 그런 아틀리에였어요. 이게 세전입니다. 느껴지지가 않죠. 2015년, 2016년도에 그랬어요. 실제로 1년차, 2년차 직원들이 그렇게 받고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솔직히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틀리에 내가 가고 싶기는 했지만 내가 아틀리에를 가면은 이렇게 돈 모아서는 평생 유학 못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대형 설계사 공부들이었어요. 내가 건축 설계는 하고 싶고 교수도 언젠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좀 문제야. 근데 대형 설계사를 가면은 돈은 조금 더 잘 준대. 그러면은 대형 설계사를 가볼까? 그리고 대형 설계사 가면은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죠. 대규모 프로젝트니까 내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해외 취업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대형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들이 이 해외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 설계사무소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좀 지쳐 있었고 졸업사기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2, 3년 미루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아직도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건축 설계가 정말 좋고 건축 설계 열심히 했고 평가도 다 좋고 했지만 제가 이 건축 설계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회사를 다녀보니까 이 설계라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좁은 분야였던 거예요. 그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짓들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제 인생의 표면적 넓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건축 설계에 대한 그 지평도 넓혀나가면서 건축 설계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하고 또 건축 설계가 아닌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뭘지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한 1년 반 정도 한 딴짓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이 딴짓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해봤으면 좋겠을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표면적을 가장 쉽고 빠르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영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를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이 한 가지 가능성을 적어도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 만한 나라 70개국 이상에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언젠가 이제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어를 써가지고 제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놓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이 대형 설계사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설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설계 관련 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고 싶기 때문에 왔을 텐데 대형 설계사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연차에 하게 되는 일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디자인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디자인은 보면 항상 누군가 딴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평면, 단면 다 그리고 렌더도 하고 모형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회사 와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그 적성과 그 희망에 대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서 작은 것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구 디자인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번 주에 완성한 의자예요. 이제 의자 공모전까지 한 번 냈었던 그런 작품인데 가구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디자인들을 연습해보고 또 저는 또 만드는 것 외에도 브랜딩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약간 연습해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디자인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돈이에요. 저희가 좀 운이 안 좋게도 앞에 부동산이랑 뭐 건설사 들으셨던 분들 저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었어요. 막 건설사 얘기 들으면서 와 삼성물산 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그 다음에 막 자산운용사 막 얘기하시고 부동산 업계 신탁사 이런 얘기하시면서 연봉 얼마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메모장에 다 적었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건축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이라는 이 건축 설계의 시스템이 벌어올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요. 건축 설계는 이 파이낸싱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약간 용역비 형식으로 인건비를 벌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내가 건축 설계를 일단 하고 싶기는 하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재정적인 기반은 건축 설계라는 시스템 밖에서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든지 한번 내가 가져다가 팔아보자. 일단 내가 이거를 뭐든지 가져다가 팔아봤을 때
나중에 내가 뭔가 건축적인 관련 상품들을 팔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연습하는 심정으로 지금 파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 나가서 팔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을 팔아야 될 때가 와요. 자신에 대해 얘기해야 되고 스토리를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해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셀프 브랜딩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연습해보는 의미에서. 그래서 뭐 브이로그 형태지만 작게나마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제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뭐 대형 설계사랑 관련도 없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지만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키워드는 나의 표면적을 넓혀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힘들게 다들 5년씩 공부해서 졸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연대까지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사실 뭘 시켜도 잘해요. 어딜 가서 뭘 시켜도 되게 잘하는데 우리가 건축 설계를 5년 동안 너무 이렇게 뒤집다 팠기 때문에 졸업 설계 끝날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졸업하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뭐 건축 설계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건축 설계 사무소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이유는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후배님들은 저처럼 회사 와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졸업하기 전에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이게 되겠어 싶은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선배님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설계 잠깐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진짜 이거 되겠어 했던 것들부터 하나하나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전에 이제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기회비용 때문일 거예요. 근데 기회비용은 선택을 해야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조차 발생하지 않아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선택은 이제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대형 설계사무소에 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그냥 선택을 멈추지 않은 것 뿐이에요. 어디 갈지는 모르겠는데 전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뭐 휴학하고 여행 가고 방황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대형 설계사무소 와서 설계도 계속 하고 있고요. 돈도 벌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딴 것들도 열심히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설계를 포기하기는 싫은데 좀 이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뜰리에에 가시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 거기 이제 업무 강도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형 설계사에 비해서는. 그래서 대형 설계사무소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에서 약간 고민을 더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할게요. 저희는 이제 달리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달리는 게 힘들면은 좀 걸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택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 이게 제 좌우명이거든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졸업하기 전에 많은 선택들을 해보고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수석 졸업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없었던 저만의 자기만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 일에 빠져서 자기만의 것으로 성과를 이뤄내는 친구들이 저보다 더 멋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박사원이라는 채널을 만든 이유는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뒤 회상하는 다소 미화된 경험 이야기 말고 아직은 불완전한 지금의 박사원이 1년 뒤, 그리고 3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기록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아직까지 어떤 꿈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실력적으로 건강한 과정이기를 바라며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해 두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저랑 같이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